안녕하세요. 셀러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판매 가격 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쿠팡 메인 화면으로 가볼게요. 지난번에 데이터랩에서 찾은 키워드로 쿠팡에서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감이나 촉으로 소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제품의 판매가를 구하고 판매가에 맞는 제품을 도매국이나 1688에서 찾아야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판다고 했을 때 무작정 동대문 새벽시장에 가서 내가 보기에 팔릴만한 제품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도매가로 사와서 그 가격에 수수료, 택배비, 광고비를 더해서 판매가를 정한 다음에 그 판매가로 쿠팡에서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판매가와 디자인을 찾은 다음에 그 판매가로 팔 수 있는 도매 제품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원가를 구해서 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엑셀 파일로 된 마진 계산기를 드릴게요. 그 마진 계산기로 판매가를 알면 원가를 구할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마진 계산기로 원가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같이 메인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지난번에 백팩이란 키워드를 했는데요. 다양한 제품을 실습해 보기 위해서 이번엔 크로스백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판매량 순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 상위 12개 제품이 보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격 저항선과 평균 판매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격 저항선은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제품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범위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이키 운동화 가격이 얼마쯤 할까요? 제일 싼 모델은 6만 원 전후부터 시작해서 비싼 모델은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키 운동화의 가격 하한선과 상한선이고요. 그 가격 범위가 가격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이 너무 싸도 짝퉁 같고 또 너무 비싸면 살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가격 저항선을 알고 그 가격 범위에서 판매가를 설정해야 해요. 그럼 우리 크로스백의 가격 저항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막연하시죠? 크로스백이 브랜드 제품도 있고 비브랜드 제품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쿠팡 메인 화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쿠팡 1페이지 화면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들에서 최저가와 최고가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쿠팡에서 장사할 거잖아요. 쿠팡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의 가격을 알아야 돼요. 메인 화면에서 보니까 싼 건 7,000원 정도 하고 비싼 건 한 22,000원 정도 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쿠팡에서 판매되는 크로스백의 가격 범위가 7,000원에서 22,000원 사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백을 소싱할 때 판매 가격이 22,000원이 넘는 제품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가가 22,000원 이상인 제품들을 팔려면 소비자에게 비싼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초보 판매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사하고 그 범위에서 제품을 파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요. 평균가를 구할 때 가격이 너무 튄 제품, 그러니까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제품은 빼주시고 너무 싼 건 재고 처리 제품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튀는 가격은 없는 것 같아요. 12개 가격을 모두 더해서 12로 나눠주세요. 그럼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구해주시고요. 저는 눈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의 가격에서 팔면 좋아요. 왜냐하면 제품의 판매가가 클수록 마진도 커지거든요.
마진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마진 안에서 우리가 광고비나 마케팅비를 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진이 3,000원밖에 안 나오는 제품을 판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진 3,000원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또 광고비나 뭐 마케팅비를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진은 최소 5,000원 이상 한 1만 원 사이에는 나와야 돼요. 그 마진 안에서 한 30% 정도 광고비를 써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대충 한 15,000원 정도가 이 크로스백의 평균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가가 22,000원인 걸 알았고 평균 가격이 15,000원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판매가가 15,000원에서 22,000원 사이의 제품을 소싱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봐야 할 게 배송 형태예요. 쿠팡의 배송 형태는 크게 로켓 배송, 판매자 로켓, 일반 배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로켓 배송과 판매자 로켓은 똑같은 로켓 배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쿠팡 자체에서 배송되는 이길 도착 시스템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배송은 뭐 한진이나 CJ 같이 일반 택배를 통해서 배송되는 형태의 제품들이에요. 쿠팡은 일단 로켓 제품들에게 노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상위 판매 중에서 일반 배송 제품이 두세 개라도 보이면 이 키워드에서 우리가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반 배송보다 가산점을 더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배송 제품을 누르고 상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일반 배송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카테고리로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켓이 반, 일반 배송이 반. 이런 카테고리 너무 좋죠. 근데 요즘은 그로스 판매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웬만한 제품의 상위에는 로켓 배송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무튼 상위에 일반 배송이 몇 개라도 들어와 있으면 판매자 로켓으로 판매를 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브랜드와 비브랜드 제품의 비율이에요.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에서 사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비브랜드 제품들이 많은 카테고리가 더 유리하겠죠. 다행히 지금 카테고리를 그 크로스백을 보니까 대부분 비브랜드 제품이네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1위에서 3위 판매자가 즉 소수의 판매자가 매출을 독식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리뷰 개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위가 2만 개, 2위는 1만 개, 그래서 3등은 뭐 한 100개, 4등은 뭐 50개 이런 식으로 리뷰의 개수 차이가 크게 나면 그 카테고리는 상위의 몇 개 제품이 매출을 독식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은 우리 같은 초보자가 진입해서 그 상위 판매자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매출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봐야 할 것이 시장의 크기, 즉 매출의 크기인데요. 그건 리뷰 개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네이버 매출이라서요.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리뷰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매출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수를 한번 제가 쳐볼게요. 판매량 순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리뷰 개수가 50만 개, 막 100만 개 엄청나죠? 이 제품은 매출이 엄청 큰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크로스백으로 돌아와서 리뷰를 볼게요. 리뷰를 보면은 많아봐야 뭐 천 몇백 개, 백 몇 개, 생수보다 리뷰 개수가 적죠. 생수보다 매출 규모가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우리가 진입하기에 적당한 리뷰 개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하루에 뭐 100개, 200개 팔 건 아니잖아요. 크로스백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10개, 20개만 팔아도 굉장히 잘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10개 정도 팔리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판매되는 개수를 다 합치면 하루에 한 100개 정도 팔리는 거잖아요.
한 개당 마진이 5,000원이고 하루에 그렇게 100개 정도 팔린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일단 흑자를 내면서 하루에 5개, 10개 팔리는 제품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보자가 매출 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할 것이 어떤 디자인이나 색상의 제품을 소싱해 하는지 그 기준을 이 메인 화면에 나온 제품들 참고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1페이지에 올라온 제품의 디자인과 컬러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비슷한 제품을 소싱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 가격대와 이 디자인에 익숙해져 있어요. 잘 팔리는 제품은 잘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조사를 통해서 현재 잘 팔리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가격대를 알아보고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을 팔아야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상위 판매자의 제품 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개나 팔리고 있는지, 또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어떤 소구점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이런 내용은 판매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제 채널명이 셀러니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셀링 엔지니어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돈복사 자판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판매 기술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시장에 입문한 분들 대부분이 기술을 익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판매 기술을 익히셔야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도 언젠가 유능한 기술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디지털 노마드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다음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셀러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